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요즘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유가 급락에 관심 커진 원유 ETF. 롤오버 비용이 수익률을 좌우한다. 그런데 이 롤오버라는 개념이 많이들 생소해 하시기 때문에 헷갈리시고 주변에도 제대로 아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롤오버라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롤오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물의 개념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선물 가격이란 건 각 월의 특정 만기일, 예를 들면 해당 월의 20일에 실물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이 예를 들어 4월 10일이라고 하면 5월물은 5월 만기일, 예를 들어 5월 20일에 유가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예측이 들어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불이다라고 하면 6월물 가격 같은 경우는 6월물 만기일, 즉 6월 20일경의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그게 예를 들어 26불이라고 하면 오늘로부터 더 가까운 월물, 즉 5월물이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월물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멀리 있는 6월물을 상대적으로 원월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상품, 원유 WTI ETF는 근월물을 추종하게 돼 있어요. 즉, 근월물 가격의 변동률에 따라 가격이 변동합니다. 그런데 5월물 만기일이 되면 이제 5월물은 없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ETF 상품도 새롭게 근월물이 된 6월물 가격을 추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종하는 월물이 바뀌는 것을 롤오버라고 해요. 그럼 롤오버가 왜 우리의 투자 수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잡해 보이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위해서 엑셀로 빠르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크게 위에 표와 아래 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실물 유가가 한 달 동안 그대로라고 가정했을 때이고, 두 번째는 실물 유가가 그 사이에 올랐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5월물 만기일인 5월 20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실물 유가가 20불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바로 다음 날인 5월 20일은 6월물 추종을 시작하는 날인데요. 이때도 여전히 유가는 크게 안 바뀌어서 20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두 날짜를 비교해서 보면 5월물 만기일 때 5월물 가격은 선물은 원래 만기일 때 실제 가격에 수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5월물 가격은 20불이었습니다. 당연히 ETF가 추종하는 선물 가격도 이 5월물을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20불이었고요. 그때 상품 가격이 100원이었다고 쳐봅시다. 이제 하루가 지나서 6월물 추종 시작일이 됐고, 이때 5월물은 없어져서 5월물 가격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6월물 가격은 그대로 26불에 머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ETF는 당연히 이제 6월물을 추종하기 때문에 ETF가 추종하는 선물 가격도 26불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우리 상품 가격도 그대로 어제와 같이 100불이라는 점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ETF가 추종하는 선물 가격은 변했는데 상품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즉, 내가 100원에 매수했던 ETF 상품이 있었으면 여전히 주식 앱에 내 진입 단가는 100원으로 찍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6월물 만기일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안타깝게도 실물 유가가 그대로 20불에 머물러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6월물도 이제 만기일이 다다랐기 때문에 실물 가격이 수렴해서 20불이 될 거고, ETF가 추정하는 6월물 가격도 20불입니다. 자, 그런데 한 달 전 6월물 추종 시작일과 비교해 봤을 때 ETF가 추정하는 선물 가격이 26불에서 20불로 마이너스 23% 하락했죠. 우리의 ETF 상품 가격은 ETF가 추정하는 선물 가격의 변동률에 비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3%만큼 하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6월 만기일에 우리의 상품 가격은 77원이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즉, 실물 유가는 변함이 없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진입 단가인 100원에 비해서 지금 평가 가격이 77원, 즉 23%의 손실을 본 겁니다. 이게 롤오버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 두 번째를 보시죠. 아까는 실물 유가가 그대로라고 가정했는데 이번엔 실물 유가가 올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5월물 만기일 5월 20일에 실물 유가가 20불이었습니다. 따라서 5월물 가격도 20불일 거고 ETF가 추종하는 선물 가격도 20불일 겁니다. 이때 저희가 상품을 샀다고 생각하고 그 산 가격이 100원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하루가 지나서 6월물 추종을 시작했고 이때 유가는 여전히 20불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6월물 가격이 26불이었기 때문에 ETF가 추종하는 선물 가격도 26불입니다. 이때 ETF가 추종한 선물 가격만 바뀐 거지 우리의 상품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6월물 만기일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다행스럽게 수요가 회복된다든지 오펙 국가들이 감산에 합의를 해서 실물 유가가 26불로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6월물 가격은 당연히 만기일이 됐으니 그 실물 유가의 수렴에서 26불일 거고 ETF가 추종하는 선물도 지금 6월물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26불을 추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ETF가 추종하는 선물 가격이 6월물 추종 시작일 때도 26불, 그리고 6월물 만기일 때 유가가 오르면서 26불이 된 거죠. 즉, 여기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ETF가 추종하는 선물 가격이 한 달 사이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변동률을 그대로 비례하는 우리의 상품 가격도 여전히 100원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원월물의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롤오버가 일어나더라도 유가가 한 달 사이에 올라오기만 하면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가 상승에 베팅한 건데 유가가 실제로 올랐는데도 우리는 수익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롤오버 비용을 지불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문에서 떠들어대는 롤오버 비용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시니까 이게 우리 투자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유가가 오르는데 베팅해서 그 예측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간만 달리고 수익을 보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근월물보다 원월물 가격이 높을 때 나타납니다. 즉, 근월물보다 원월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수록 롤오버 비용도 크게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의 기대 수익률도 그만큼 많이 저하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예시를 든 것처럼 5월물의 가격이 실제로도 20불이고 6월물의 가격이 26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크죠. 제가 원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면서 기사를 찾아봤을 때 연평균 롤오버 비용이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연평균으로 하면 그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예상했던 롤오버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롤오버 비용 30%를 보고 원유 ETF보다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주식은 없을까 고민하게 돼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식들을 찾아봤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롤오버 비용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투자에 임하시면 더 안전한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가가 17불대를 찍었죠. 이게 26불만큼 올라와야 5월 만기 때 사신 분들 본절에 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여러분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콘땅고 백어데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 실시간 투자 현황이나 좀 더 빠른 소식들은 인스타에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